오늘 한국 증시 보셨나요? 와, 정말 파란불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죠. 말 그대로 피바다였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붉은 파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원인을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이너스 2.59%. 이게 오늘 그러니까 2026년 3월 19일 코스피 지수 하락폭입니다. 무려 2.59%가 빠졌어요. 하루 만에 이 정도라니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시장이 얼마나 크게 흔들렸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동시에 환율. 와, 환율 보세요. 1,570원.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1,500원을 그냥 훌쩍 넘어버렸어요. 이건 뭐 우리 원화 가치가 그만큼 순식간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방금 보신 이 두 개의 숫자. 이게 바로 오늘 시장 상황을 딱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겁니다. 그야말로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친 퍼펙트 스톰 같은 하루였는데 그럼 이 폭풍의 한가운데에는 대체 뭐가 있었을까요? 범인은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아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주식을 막 사들이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냥 시장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돈이 쫙 빠져나가니까 시장이 버틸 수가 없었죠. 이게 하락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아니 그럼 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외국인들을 이렇게 패닉에 빠뜨렸을까요? 자, 지금부터 투자자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그 거시경제의 퍼펙트 스톰,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완전 도미노였어요. 연쇄 반응이었던 거죠. 자, 첫 번째 도미노, 바로 미국 연준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더 강하게 우리 돈줄 쩔 수도 있어 하는 매파적인 신호를 보낸 거죠. 근데 바로 그때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중동에서 에너지 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이 터진 거예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 올라간 거죠. 이 두 가지가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너도 나도 안전자산인 달러를 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은 폭등하고 결국 마지막 도미노, 외국인들이 여기 위험하다 하면서 한국 시장에서 돈을 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가 바로 위험 회피입니다. 리스크 어버전이라고 하죠. 뭐 말 그대로예요. 불확실한 거, 위험한 건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죠. 그러니까 시장이 좀 불안하다 싶으면 사람들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은 막 팔아치우고 대신에 여기가 제일 안전해 하는 미국 달러 같은 곳으로 돈을 옮기는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정말 교과서처럼 이 위험 회피 현상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거친 바람이 부니까 그 직격탄은 누가 맞았을까요? 네, 바로 우리 증시의 심장, 가장 튼튼하다고 믿었던 반도체 대장주들이었습니다. 이 바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정말 처참하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84%, SK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4.07%. 와, 하락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를 이끄는 두 거인이 이렇게 나란히 그것도 아주 큰 폭으로 얻어맞은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와중에도 시장이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일종의 닷 같은 역할을 해준 거죠. 바로 K-밸류업,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이 움직임이 그 안정성의 힘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이걸 보시면 오늘 시장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터였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은 시장을 끌어내리는 힘이에요. 거시경제 압박, 외국인들의 투매, 약해지는 원화, 정말 거셌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걸 막아서는 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삼성이 무려 7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사들이고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는 등 주주들을 챙기는 이런 튼튼한 펀더멘털이 버팀목이 되어준 거죠. 그야말로 줄다리기 싸움이었습니다. 7조 1,700억 원. 다시 한번 보세요. 7조 1,700억. 이게 오늘부터 삼성전자가 시작한 자사주 매입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그냥 우리 돈 많아 이게 아니에요. 우리 회사 주식 지금이 싸다. 우리 가치는 이것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시장에다 대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자신감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붙잡아야 할 핵심이 뭐냐면요. 오늘 시장이 흔들린 건 사실 겉으로 보이는 파도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 파도 밑에 있는 단단한 기반,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강점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HBM이나 메모리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 실적도 좋을 걸로 보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이런 핵심 성장 엔진들은 여전히 쌩쌩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럽니다. 지금 들리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를 가려내는 것. 신호와 소음 구별하기. 오늘 같은 날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 중요하겠죠.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아주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이건 구조적인 위기가 아니라 전형적인 단기 소음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큰 흐름, 이 상승 추세 자체를 꺾어버릴 만한 그런 사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잠깐 시끄러운 소리가 난 것뿐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상승하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위에서 뭘 떨어뜨려서 잠깐 덜컹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고장나서 멈추거나 거꾸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라는 큰 그림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그쵸?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걸 그냥 오늘 주식 많이 빠졌네 하고 넘겨야 할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게 위장한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시장이 이렇게 공포에 휩싸여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가릴 것 없이 다 내던질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펀더멘털이 정말 튼튼한 알짜 기업의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뭐랄까 박앤세일 기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모두가 겁먹고 도망칠 때 진짜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소음이 폭풍처럼 몰아치는 시장에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진짜 신호를 어떻게 찾아내시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